네, 안녕하세요. 세네탈출입니다. 지금 뭐 시드니 파월 건 때문에 제가 지금 매를 만나라고 댓글에서 정신이 없습니다. 우선 자율구독료 말씀 잠깐 여쭙고 시작하겠습니다. 신한은행 140-012-108-493 주 백모 프로덕션입니다. 자율구독료 많이 부탁드리고요. 가끔 이렇게 너무 냉정하고 매정하게 얘기를 한다 이렇게 해서 욕을 좀 처먹기도 하는데 그렇게 욕 처먹고도 계속 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어저께 이제 제가 이제 번역이 이게 사실 사실상의 해임 혹은 사실상의 해촉이거든요. 근데 그냥 해임 그래놨더니 그게 왜 해임이냐. 원래 선임한 적도 없는데 변호사 선임한 적도 없는데 왜 해임이냐 막 이런 게 됐죠. 사실 보면 근데 기자회견에서도 보면 넘버 2로 나왔단 말이에요. 줄리안이 얘기하고 그다음에 시드니 파월 얘기하고 그리고 이때까지 인터뷰 이렇게 보면 트럼프 리걸팀의 핵심 변호사 시드니 파월을 모시겠습니다. 뭐 이렇게 앵커들이 말을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그게 무슨 선임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저는 모르겠고 저 양반이 트럼프 법률팀의 핵심인가 보다라고 영어로 말하면 suppose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제 그 트럼프 법률팀에서 뜬 그 트위터가 일요일 날 있었단 말이에요. 그 트위터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 트위터 내용은 이렇습니다. 시드니 파월은 트럼프 개인의 변호인도 아니며 트럼프 후보의 변호인도 아니다. 시드니 파월은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이다. 굉장히 냉정한 트위터예요. 냉정한 문서예요. 이게 트럼프 법률팀에서 직접 나온 거라고요. 그럼 이제 시드니 파월하고 헤어진다는 얘기잖아요. 헤어진다는 표현을 제가 해임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뭐 구태여 말하자면 정확히 말하자면은 사실상의 선임이었고 사실상의 해임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나이스해요. 제가 어저께 이게 자중질환이냐 아니면은 역할 분담이냐 아니면 내부 정리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게 내부 정리인데 어쩌면 역할 분담일 수 있다 이 얘기를 드렸어요. 특히 2부까지 다 보신 분은 어저께 1부만 보신 분이 절반이 넘고 2부를 꽉 봐주세요. 2부에 다 얘기 다시 다 정리됩니다. 백모가 얘기를 좀 길게 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이것을 두고서 이제 그 마이클 플린 트럼프 행정부의 초대 그 내셔널 시큐리티 어드바이저죠. 국가안보 보좌관 하다가 덫에 걸려가지고 도중 하차했는데 시드니 파월이 잘 변호를 해서 그 사법적 덫으로부터 풀려난 사람입니다. 마이클 플린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은 정보계통 사람이라고요. 이 사람이 시드니 파월 주장을 반박하지 않는 거 보면 그 주장에 상당한 그 무게가 있는 거예요. 시드니 파월은 트위터 계정 정지 상태에서 이야기를 전할 수 없다. 시드니 파월은 백악관의 입장을 이해하며 동의한다. 즉 백악관 즉 트럼프나 트럼프 캠프와 시드니 파월은 별개라는 그 백악관 발표를 동의한다는 거예요. 시드니 파월은 대규모의 치밀한 선거 부정을 증명하기 위해 계속 뛴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에게 가는 우리들의 표를 훔친 이 선거 부정을. 이러한 아주 의미심장한 트위터를 날렸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경탄하는 건 시드니 파월이 굉장히 나이스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어요. 시드니 파월의 성명 전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캠페인 팀이 파월은 팀 멤버가 아니다라 밝힌 것에 대해 동의한다. 나는 트럼프 대통령 개인이나 혹은 캠페인 팀으로부터 선임받은 바 없고 법률 비용을 청구한 바 없다. 나의 목적은 선거 부정 전체를 폭로하고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이와 연관된 자들의 가능한 경우 실체가 밝혀지도록 만드는 것이다. 지금 내가 정리하고 있는 증거는 막대하다. 트럼프 대통령 및 공화당 후보에게 갈 수백만 표가 바이든 및 민주당 후보로 갔다는 증거다. 우리는 이에 대한 소송을 준비 중이며 이번 주 안에 제소할 계획이다. 우리는 미국이라는 위대한 공화국이 국내외의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하이제킹 당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홍콩, 이란, 베네수엘라, 세르비아 같은 곳으로부터 우리들의 표가 조작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이런 곳들은 생명을 존중하지 않을 뿐 아니라 미국이라는 예외적 국가의 초석인
미국 대중을 존중하지도 않는다. 민초 우리들, we the people. 우리들은 미국을 생명과 자유와 행복 추구가 넘치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 트럼프와 공화당에 표를 줬지 않은가. 이 성명이 누구한테 보내는 성명이냐? We the people, 민초 우리들에게 보내는 성명입니다. 이 정도로 나이스하게 헤어지는 거예요. 헤어질 때도. 여기서 잠시 트럼프가 지금 패배를 인정하고 있냐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트럼프 바이든의 정권 이양 협력 사실상 패배 첫 인정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걸 이제 조선일보가 놓칠 리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인터넷판에 톱으로 실어놨네요. 이런 제목을 달아서. 이거 영어 공부들 좀 하십시오. 조선일보 기자님들. 영어 공부 좀 하십시오. 이 트럼프 트윗은 뭐냐면 이제 에밀리 머피라고 우리로 치면 총무부예요. 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 이 총무부가 이제 대통령 당선인한테 사무실도 만들어주고 경호도 붙여주고 그 다음에 저것도 해줘요. 총무부가 대통령 당선인한테 사무실도 만들어주고 경호도 붙여주고 뭐 이제 지원도 해주고 뭐 이런 역할을 하는데 이 총무부장인 에밀리 머피가 이걸 거부해 왔잖아요. 이거 법률적으로 아직 당선인은 아니다. 에밀리 머피가 그걸 거부해 왔다고요. 그러니까 에밀리 머피에 대해서 저쪽 좌파 좀비 애들이 협박하고 학대하고 뭐 이런 일을 해왔단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가 뭐라 그랬냐. 쉽게 말하자면 총무부장 자네의 흔들림 없는 헌신과 국가에 대한 충성에 대해서 정말로 내가 고맙게 생각한다. 자네는 협박당하고 그다음에 학대당해왔다. 나는 이런 자네가 이 개고생하는 거를 더 두고 볼 수가 없다. 차마 더 두고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의 이 선거 부정에 대한 진상규명 캠페인은 계속될 거고 우리는 승리할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미국 전체를 생각을 했을 때 나는 자네와 자네의 팀이 초기 과정, 이니셜 프로토콜에 해당하는 작업을 마지못해라도 하는 척하는 게 좋을 거다라고 생각한다. 이 얘기예요. 여기서 잠시 어떻게 협박당했는지 한번 보죠. 이 에밀리 머피가 공문을 보냈어요. 저쪽 애들한테, 바이든 진영한테. 이 공문이 지금 방금 이제 릴리스돼서 제가 쉽게 얘기하면은 여기 지금 못 올렸는데 얼마나 살벌한 공문이냐. 이걸 공문 보내서 인정했다라고 이제 조선일보는 썼는데 공문 내용은 간단히 표현하면 이겁니다. 너희는 너희 진영 사람들이 나와 내 가족과 내 동료와 심지어 내 애완동물까지 죽이겠다고 협박했다. 오케이. 너희한테 지원할 거 지원해 줄게.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너희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 그러니까 지원해 주는 돈 어디다 썼는지 영수증 다 잘 챙겨놔. 다시 받아낼 가능성이 있어. 이게 공문이에요. 이 에밀리 머피가 보낸 공문이. 야, 대차더라고요. 대차요. 대차입니다. 한마디로. 정말 살벌하게 대차한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정도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을 조선일보는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놓고 트럼프가 패배를 인정했다. 트럼프가 패배를 인정했는데 아래 총무부장이 이런 공문 보내요. 공문에다가 나와 내 가족과 내 동료 우리 같은 부서 사람들 그리고 내 애완동물까지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받고 있다. 공문에 박았어요. 공문에. 아마 미국 역사상 대통령 당선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받은 가장 쪽팔리는 공문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조선일보 이 꼬라지 한번 보세요. 미시간주 바이든 승리 개표 결과 공식 인증 이렇게 써놨는데 이것도 웃기는 소리예요.
이 누가 인증했다는 거냐면 이제 주선거감사단 이게 공화 2명, 민주 2명입니다. 그러니까 공화당에서 추천된 2명, 민주당에서 추천된 2명. 그래서 주선거감사단이 3대 1로 선거 결과 확인 오케이를 때렸어요. 근데 주의할 점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공무원이에요, 신분이. 대표단이 아니에요. 트라이뷰널이 아니에요. 위원회가 아니라고요. 거기다가 더 무서운 거는 이 미시간주의 주법에 의하면 확인 오케이를 거부할 때는 선거 방해라는 연방 범죄로 기소가 가능해요,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들어오면 그냥 확인 오케이 때려줄 수밖에 없는 처지의 사람들이에요. 이 주선거 감사단이. 이것과 별도로 미시간 주의회 공화당 쪽이 지금 지배적이죠. 거기가 다 오딧 하자라고 덤비고 있거든요. 이거 함부로 떨쳐내지 못하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시간 주의회를 공화당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공화당 쪽에서 야 이거 다 철저하게 재검표해야 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걸 무시하고 주지사가 이거를 확정지어서 일방적으로 발표하면 이게 이제 연방제소에 또 하나의 명분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미시간 싸움 끝난 거 아니라고요. 조선일보 이런 사정 하나도 얘기를 안 해요. 지금 위스콘신, 미시간, 그다음에 조지아, 그리고 펜실베니아, 알라바마, 네바다 절대 싸움 끝난 상태 아닙니다. 이 6개 다 싸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이제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죠. 이 트럼프 법률팀과 시드니 파월 사이에 지금 이 문제를 접근하는 전략이 다른 것 같다. 이런 전략 차이가 헤어짐, 그러니까 저는 해임이라고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아주 법률적으로 표현하면 해임 아니에요. 선임한 적 없으니까. 돈 청구한 적 없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동안에 받은 느낌, 트럼프 법률팀이 기자회견한다. 그럼 좌장인 줄리아니가 딱 발표하고 그리고 나선 시드니 파월이 발표하고 또 시드니 파월이 어디 인터뷰 가면은 앵커가 트럼프 법률팀의 핵심적인 그 인사 시드니 파월 변호사를 모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러고서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럼 트럼프 법률팀이라고 우리는 인지상엔 그렇게 되죠. 근데 거기에 대놓고 트럼프 법률팀에서 뭐라고 트윗을 날렸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드니 파월은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이다. 시드니 파월은 트럼프 개인 혹은 트럼프 캠프를 트럼프 캠프를 변호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일요일 날. 그럼 이거는 사실상의 해임이죠. 어떻게 보면. 사실상의 해임입니다. 근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서로 나이스하게 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뭔가 다른 어떤 공감대가 있는 거죠. 그 공감대 제가 어저께도 이거 굉장히 희망적인 사안인데 역할 분담일 수 있습니다. 역할 분담 내부 정리 이게 겸해져 있는 걸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지금 역할 분담으로 모양새가 잡힌 거예요. 내부에 알력이 있었던 없었던 간에 저는 인간이란 동물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알력이 있습니다.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알력이 있었는데 밖에 나와서 저 트럼프 법률팀 저거 실력들 없어. 저거 많은 길 가는 거야. 이거 내 식으로 갔어야 돼. 이러고서 떠드는 게 아니라 나는 내일 하겠다. 그리고 나는 공식적으로 선임받은 바 없으니까 공식적으로 해임된 것도 없다. 그냥 나는 뚜벅뚜벅 내 길 갈 뿐이다. 이렇게 시드니 파월이 얘기를 했잖아요. 또 트럼프 법률팀도 시드니 파월을 비난하는 성명은 하나도 없고 트럼프 법률팀의 일원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트럼프 개인이나 트럼프 법률팀의 일원이 아니다. 트럼프 캠프 법률팀, 트럼프 개인 법률팀 혹은 트럼프 캠프 법률팀. 그리고 제가 이제 그동안 말씀드렸을 때 이게 지금 싸움이 육해공 세 차원에서 이루어집니다. 육구는 뭐냐. 주마다 주의회, 주법원을 상대로, 주지사를 상대로 하는 싸움. 그렇게 거기에 인발부되는 싸움. 해군은 뭐냐. 연방 대법원이 인발부되는 싸움. 그래서 연방 대법원이 인발부되려면은 연방 대법원이 관여되려면은 법률적 논점이 명확하게 미리 가다듬어져야 된다. 지금 그 프로세스가 끝나가고 있습니다라고 말했고 그날 그거 말씀드린 게 금요일 날인데 그로부터 몇 시간 후에 어저께 말씀드린 듯이 연방 대법원 판사들을 전부 광역 순회법원 고법에 해당하는 광역 순회법원에 나눠가지고 배치를 했는데 배치한 거 보니까 격전지에는 네바다,
아리조나를 빼고 격전지에는 전부 보수 대법원들이 배치되어 있는 거죠. 펜실베니아는 알리토, 그다음에 미시간에는 카바나, 위스콘신에는 바레트, 그리고 조지아에는 저기 클라렌스 토마스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해군이 딱 지금 와서 들어와 있는 상태인 거예요. 겨냥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공군이 뭐냐? 공중전이 뭐냐? 이게 이제 그 시드니 파월이 주장해온 그러니까 CIA, FBI, 연방검찰이 협조하거나 묵인한 상태에서 대규모 그 선거 부정이 저질러졌고 도미니언과 스마트매틱이 관계된 대규모 선거 부정이 저질러졌고 이러한 방식의 하이테크 선거 부정은 디지털 선거 부정은 실은 그 뿌리를 더듬어 올라가면 CIA가 개발한 해머라는 초특급 해킹 툴과 스코어 카드라는 선거 부정 프로그램에서 그 기원하고 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CIA나 FBI가 이거를 공범으로서 협력했든지 아니면은 눈을 감고 외면하고 있는 거다. 이게 이제 시드니 파월의 스토리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건 공중전이라고요. 그래서 그 전에도 벌써 저희가 이게 싸움이 육상전, 해상전, 공중전이 다릅니다라는 걸 이 사건 불거지기 전에도 제가 금요일 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어저께 이제 그 시드니 파월 사건 불거진 다음에 이거는 싸움의 차원이 달라서 실제로는 투 트랙으로 이거 나눠진 겁니다. 근데 그 과정이 해임입니다라고 이제 말을 해임이라고 따옴표 치고 다른 관계로 이제 제가 욕을 무지하게 먹고 있습니다. 사실상의 해임, 사실상의 선임. 정확히 표현하면 같이 가다가 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헤어진 그것까지는 뭐 맞는 얘기죠. 같이 가다가 헤어졌다. 자, 왜 헤어졌을까? 이상적인 역할 분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투트랙 공격이죠. 줄리아니의 공격은 뭐냐면 줄리아니의 전략은 각 주별로 트럼프가 승리하는 것 혹은 주 전체를 무효로 만드는 것 혹은 카운티 전체를 무효로 만드는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뭉치표를 찾아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웨인 카운티, 디트로이트의 일부죠. 웨인 카운티 전체가 무효가 되어버리면 미시간이 전체가 무효가 되든지 웨인 카운티를 포함하는 미시간 전체가 무효가 되든지 혹은 미시간이 트럼프로 넘어온다고요. 펜실베니아는 조금 힘들어요. 펜실베니아는 지금 그게 몇 편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는데 11월 3일 오후 8시 이후에 도착한 우편 투표를 전부 무효화시킬 경우에 그래도 바이든이 여전히 유리하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무효화시키는 타겟표가 그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줄줄이 있거든요. 지금 예를 들어서 펜실베니아 그 우편 투표의 리스팅 방식이 펜실베니아 주 헌법과 어긋난다는 거예요. 주 헌법과. 주 헌법을 고치지 않고 그 리스팅 방식을 바꿨다. 그러면 펜실베니아 우편 투표 전체가 무효화되니까 펜실베니아 전체가 무효화돼요. 이런 식의 공격이에요. 지금 이 그 줄리아니는 각 주별로 그 특성에 맞춰서 트럼프가 이기는 상황으로 만들든지 혹은 그 카운티 혹은 주 전체를 무효화시키는 상황을 만들든지 이런 전략인 거죠. 그럼 이슈는 뭐냐면은 그런 상황을 만들려면 주 전체나 카운티 전체를 무효화시키려면 무지하게 큰 뭉치가 오염돼 있다는 걸 증명해야 될 거고 트럼프가 이기는 거를 만들려고 그래도 무지하게 큰 뭉치가 오염돼 있어서 이걸 버리고 나면 트럼프가 이긴다. 이렇게 주장을 해야죠. 그런 걸 증명해야죠. 그 정도 사이즈의 뭉치를 예를 들어서 펜실베니아에서 찾아낼 수 있냐, 위스콘신에서 증명해낼 수 있냐, 미시간에서 증명해낼 수 있냐, 법정에서, 조지아에서 증명해낼 수 있냐. 이 게임이에요, 줄리아니는. 근데 이제 시드니 파월은 좀 다르죠. 뭐냐면 도미니언 스마트매틱 시스템 전체가 부정이다. 그러면 이제 시드니 파월이 증명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도미니언 스마트매틱 시스템 전체가 부정이라는 증거예요. 막 그 디지털 조작을 통해서 표가 막 움직인 증거 이런 것들이라고 이게. 그래서 시드니 파월은 공화당
그 조작을 해서 수혜를 입은 사람이 공화당이면 공화당도 패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조지아 주지사가 그러거든요. 조지아주가 이게 부시 가문이 지배한다고 지금 짐작이 되는데 이 부시 다이내스티가 이 조지아주가 모든 다른 주보다도 더 지독해요. 모든 카운티까지 전부 도미니언을 깔았어요. 그 주지사는 완전히 전형적인 반 트럼프 공화당이고요. 엔타이 트럼프 리퍼블리칸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게 유탄에 맞아가지고 아까 보셨잖아요. 유탄에 맞아서 공화당이 숨지든 민주당이 숨지든 상관없다. 이거 나 이거 다 까발리겠다. 도미니언과 스마트매틱 이 전체의 그 음모를. 그래서 두 개가 이제 트랙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 두 개의 다른 트랙을 가지고 다른 싸움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번 주에 출범되는 거예요. 트럼프 쪽은 줄리아니의 모델에 따라서 이제 그 이번 주에 그 이제까지 파일 안 해놓은 그러니까 아직까지 제소 안 한 연방제소 다 제소할 거고요. 또 제소해놓은 연방제소는 이제 그 이제 청구항을 늘려갈 거고요. 시드니 파월은 아까 자기 그 성명서에 나왔듯이 이번 주에 도미니언 스마트매틱 그 뒤에 글로벌리스트 그 뒤에 이제 클린턴 재단 뭐 소로스 이렇게 다 연결이 되는 이 무시무시한 끔찍한 진실을 고발하는 제소를 이번 주에 하겠다는 거예요. 두 트랙으로 가는 거죠. 완전히 쌍발 엔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어저께 제가 보여드렸던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다시. 여기 보면 이게 어저께 보여드린 화면입니다. 역할 분담, 지나친 상상력. 그때 제가 한 말이 있어요. 이게 너무 좋은 케이스라서 너무 이상적인 케이스라서 이거는 일단은 좀 지나친 상상력으로 좀 접어놓읍시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럼 너무 좋은 건 좀 아껴놔야 되잖아요. 시드니 파월은 도미니언 CIA 이 내러티브를 마구 떠드는 크라켄을 마구 공개하는 제어되지 않는 솔로 역할을 하고 트럼프 캠프는 오직 증명 가능한 부정선거만 물고 늘어지는 냉정한 법률 투쟁을 하고 이제 이 게임으로 확실히 들어간 겁니다. 그 둘 사이에 서로 비난하지 않으면서 둘이 암묵적으로 동지적 관계를 형성하면서 이게 이제 우리 재야와 제도권이 이런 식으로 손을 잡아야 되는데 재야도 이렇게 손을 잡는 그 세련됨이 좀 부족해요. 제도권에서 조금 복잡한 얘기 나오면 어저께 저만 해도 그렇잖아요. 조금 복잡한 얘기 하니까 저거 백모 저거 뭐야 그 헛짓거리 한다. 지금 저는 원래 이상한 놈이다. 뭐 이런 비판을 하는데 다행히 이제 어저께 보면 그 댓글과 상관없이 좋아요, 싫어요 숫자를 비교하면 20대 1 정도 뭐 30대 1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 댓글과 상관없이 아 이거는 백모 말이 일리가 있어. 뭐 그렇게까지 비난할 건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이제 한 20배수 더 많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아무튼 열받아서 막 말씀하시는 분들은 이제 마음이 갈급한데 백모 저놈이 초치는 소리 하니까 얄미워 죽겠는 거지 뭘. 용서해 주십시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저는 누구랑 얘기하다가도 굉장히 비관적인 얘기를 하면 가끔 그런 말 하거든요. 아니 평생에 이기는 싸움만 하시고 사십니까? 우리 성장이라는 건 피가 들고 멍이 맺히면서 성장하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려요. 무슨 얘기냐면 어저께도 이제 어떤 댓글 보니까 당신은 진실이 승리한다는 걸 믿지 않는다. 당신은 진실의 편이 아니다인데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잖아요. 진실이 내 당대에 승리한다는 거 저는 믿지 않아요. 진실이 패배한다고도 확정하지 않지만 진실이 제가 숨쉬고 치매 걸리기 전까지 이 저의 요 짧은 요 일생 안에서 진실이 승리하는 걸 보고 내가 숨질 수 있다. 그런 행복이 저한테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진실이 패배할 거라고 확정하지도 않지만 여러분 우리가 뭐가 진실이다 뭐가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하고 그게 내 살아생전에 이길 거다라고 믿는 거는 다른 얘기예요. 이기냐 지냐라는 건 냉정한 게임이라고요. 이거는. 우남 이승만 보세요. 우남 이승만이 1995년에 이제 자기의 그 틀을 딱 잡으신 분인데 뭐 좀 늦게 잡으면 1904년 틀을 잡으신 분인데 국가가 만들어진 건 44년 후에예요. 그럼 44년 동안 자기 드림을 계속 얘기한 거예요.
우남이 만약에 건강이 별로 안 좋은 분이었다. 그분 타고난 건강 체질인데 안 좋은 분이었다면은 자기 드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돌아가실 수도 있을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우남 정도 되니까 대한민국을 그 정도 만들어서 6.25 남침을 물리쳤지 대한민국이라는 드림이 실현 안 될 수도 있었다고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현대 대한민국이라는 현대 국가의 국민은 언제 형성됐냐. 1953년 6.25 끝날 무렵에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 형성이거든요.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은 1904년 자기 책 쓴 걸로 치면 50년 걸린 거예요. 50년. 독립정신 쓴 거 보면. 그래서 저는 우남처럼 건강체질도 아니고 나이가 이미 6학년 2반이에요. 저는 그냥 바라기는 치매 같은 거 안 걸리고 큰 건강상의 문제 없이 앞으로 한 12년 정도 좀 강도 있게 활동할 수 있게 됐으면 그런 상황을 바라요. 그냥 저는. 근데 그 12년 동안에 진리가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것을 제가 보는 호사를 누릴 거다. 저는 그 기대 안 합니다. 별로. 그런 상황이 펼쳐지도록 노력하지만 감옥도 왔다 갔다 하고 여러 가지 개인적인 그러나 그걸 누려야 마땅하다라는 권리는 저한테 없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권리로서 생각을 하고 당연시하면 진실이 이기지 못하는 상황에서 좌절하거든. 좌절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시청자님께 권하고 싶은 말씀은 뭐가 진실이다 아니다 뭐가 가치 있는 것이다 아니다라는 판단하고 그것이 지금 당장 이긴다 진다라는 것을 분리해 주십시오라는 걸 권하는 거예요. 이긴다 진다는 냉정한 게임이에요. 이거는 냉정한 마키아벨리적 게임이에요. 정확히 표현하면 정치에서는 마키아벨리적이라는 건 이거죠. 이번에 사건 보세요. 자, 제가 어저께도 암시 드렸잖아요. 트럼프 입장에서 처음에 이거를 사람들한테 확 알리고 사람들한테 그거 할 때는 시드니 파월 내세워가지고 위기의식 완전히 올린 다음에 그다음에 자기는 현실 정치해야 되니까 사방에 적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럼 시드니 파월 들어가지고 당신은 당신 싸워. 우리는 우리대로 싸울게. 라고 분리한단 말이에요. 여우죠. 여우. 제가 어저께 밤에 야 이거 여우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사람 여우다. 라고 누가 통화를 했거든요. 마키아벨리적 여우라고요 이게. 그러면 나중에 트럼프가 이겼어. 그럼 시드니 파월 그때 대접해서 그때 이분이 제대로 싸웠기 때문에 그런 거 안 해요. 안 챙겨줘요. 현실 정치에서는 그런 거 없어요. 그건 그거고. 그 대신에 저희가 CIA나 FBI 최대한 그 실체가 드러나도록 수사를 진행한다. 라고는 까지로 끝나고 또 시드니 파월이 연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떤 특별히 대접받아야 될 그런 군번도 아니고 이미 그걸 초월한 군번이거든요. 원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우리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트럼프가 제가 어저께 51%의 확률로 이길 거라고 저는 본다. 지금 어렵지만 라고 말했을 때 야 51%밖에 안 되냐. 너 백모 딴 생각하는 거 아니냐. 잠깐만요. 이기냐 지냐에 대해서는 49%도 생각하고 47%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상황이 가치주권 파퓰리즘이 친중 글로벌리스트에 도전해가지고 벌어진 아마겟돈적 상황이다. 결전이 일어나는 상황이다. 그리고 서로 이 게임에서 트럼프가 진다 그래도 최소한 미국에 관해서는 이 싸움은 지지 않고 계속 나가는 싸움이다. 이미 진영이 갖춰져 있고 싸움의 구도가 잡혔기 때문에. 이 말 여러 번 드리잖아요. 여기에 관해서는 전 흔들림이 없어요. 이 가치 지향성에 대해서는. 가치나 원칙에 관해서는. 근데 이 싸움이 지금 당장 이게 이기는 싸움이야? 이건 냉정한 게임이죠. 냉정한 게임에 대해서 냉정하게 판단한다고 왜 저보고 딴 생각하냐라고 그런 말은 하지 마세요. 저는 그 둘을 구별하지 않는 분들은 마음이 너무 갈급해서 여유가 없으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좋게 생각하면 그거고요. 나쁘게 생각하면 그중에선 아주 악질적인 그 선동분자도 들어있을 수 있어요. 저는 그러나 대부분은 마음이 갈급한 순수한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살아생전에 내 당대 궁극적 진실이 궁극적으로 이길 것. 그것을 의심하는 자는 배신자. 이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싸움에 이기냐 지냐는 냉정한 마키아벨리적인 아주 냉정한 게임이에요.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인생의 가치와 원칙과 관점에 관해서 뭘 택할 거냐. 그래서 나의 실존적인 전제 전체를 어디에다가 내가 투영하고 어디에 투신시킬 거냐. 이거는 전혀 다른 문제다 이거예요. 남들이 다 뭐 손가락질하고 저 바보 또라이라 그래도 내가 이게 원칙이야. 남들이 뭐라고 해도 박 대통령 다 내 거 잘못된 거야. 그런 식으로 하면 폭도공화국 되는 거야. 남들이 뭐라고 해도 사회로 거기 부정선거라고 보여야 돼. 그거 여러 가지로 보면 그 부정선거 의혹이 잔뜩 있는 거야. 그거에 대해서 지금 선관위도 안 해, 검찰도 안 해, 법원도 안 해. 이거 무지하게 구린 상황이야. 남들이 뭐라고 손가락질 하든 말든 이건 가치와 원칙에 관한 문제거든요. 그게 투영돼 갖고 그런 부정선거 의혹이 다 밝혀지고 검찰이 다 갑자기 착해지고 대법원이 착해지고 선관위가 착해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스하게 부정선거가 밝혀질 거다. 저는 그렇게 안 봐요. 한통속인데 정치적으로 저들을 무력화시키기 전까지는 이 진실은 안 밝혀질 거다. 무력화시키는 과정을 어떻게 발판나가야 되냐. 그 과정이 제 당대에 완성될 수 있을지 혹은 제 당대 제가 그러니까 사회적 활동력을 다 상실하고 제가 땅속에 들어가서 백골이 진토된 다음에 완성될지 혹은 영원히 한민족에게는 그런 것을 완성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지 그거는 그 다음번 문제라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가치와 원칙에 관한 문제랑 싸움의 승리에 대한 평가, 계산은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그게 똑같다면 왜 세상에 이렇게 악이 많아요? 그게 똑같다면 왜 세상에 진실이 이렇게 인기가 없어요? 진실은 인기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끔 농담 삼아서 그 성경 말씀 그 가끔 제가 인용해서 얘기를 드립니다. 저는 저기 뭐 교회는 잘 안 다니지만 Truth will set you free. 진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할 거다. 물론 거긴 앞에 the가 있다 그래요. 어쨌거나 진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할 거나. 근데 but first it will make you very very embarrassed or whatever.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굉장히 당혹스럽고 고통스럽게 만들 거다. 진실은요. 항상 이기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타임 스팬이 짧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은 우회합니다. 미엔더링. 그러니까 이게 뭐라 그러죠? 이게 그 사행, 뱀사자, 뱀처럼 구불구불 가요. 이게 꺾여서 가요. 오죽하면 공자님도 만절필동이라 그랬겠어요. 구불구불 간다는 거거든.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진실되고 가장 최적한 그러한 직선 코스로 안 갑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진실은 조롱받으면서 옆으로 튕겨져 나갔다가 또 다른 어떤 그런 그 원리 원칙에 따라서 다른 힘에 의해서 다시 또 돌아왔다가 또 튕겨져 나갔다가 또 돌아왔다가 튕겨져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조급하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냉정해져야 돼요.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그런 냉정함을 위해서 우리 내부 진영을 어떻게 다질 거냐. 이 국민주권 자유시민연대가 정교모와 연대에서 리솔 리버티 연대를 출범시켰고요. 지역활동가 신청 받습니다. 문자 010-6368-9901. 네. 그 국민주권 자유시민연대 지금 기존 회원분들 또 간부 되시는 분들 이제 내부적으로 이름을 리솔과 같이 갈 거냐 혹은 이름은 좀 분리해서 쓸 거냐 이거 가지고는 좀 시간을 갖고 여유 있게 생각하셔도 돼요. 어차피 그 어느 경우든 이게 다 그 가능한 케이스니까. 그래서 우리 그동안 이제 국민주권 자유시민연대에 참여해서 열심히 활동해 오신 분들이 야 갑자기 왜 이름이 바뀐다 그래 이렇게 전혀 천천히 시간 두시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럼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